안녕하세요. 오늘 체외진단 의료기기 정책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혁신체외진단 의료기기 지원팀 이승용 사무관입니다. 체외진단 의료기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업무 등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목차는 개요를 시작으로 허가, GMP, 임상적 성능시험,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 검사 인증, 표시기재 사항 순서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체외진단의료기법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유럽 등은 이미 체외진단의료기기 법령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체계의 국제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국민 건강과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19년 4월 30일자로 제정되었으며 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반 의료기와 달리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검체를 이용하는 체외진단 의료기의 특성상 위해도가 낮은 부분은 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진단 정확도, 품질 향상이 필요한 부분은 안전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외진단 의료기법은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한하여 정의, 허가, 인증, 신고의 절차와 구비서류,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사항, 표시기재 사항, 전문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별도의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체외진단의료기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의료기기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외법에 규정이 없다 하여 미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의료기법에 따르는 사항은 항목별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의료기법에서는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시약으로만 한정하였다면 체외진단 의료기법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시약, 대조 보정물질, 기구, 기계, 장치,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며 체외진단 의료기기 또한 의료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업허가 및 품목허가 관련입니다. 제조 및 수입업 허가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하려는 경우 체외진단의료기법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업허가 및 1개 이상의 품목허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존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자 중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하고 있는 경우 체외진단 의료기법에 따라 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시스템으로 체외진단 업허가증을 자동 생성하였으니 업허가증을 재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은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며 21년 4월 30일까지 1회에 한하여 수수료 없이 발급 가능하니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어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조 및 수입 품목허가 관련 규정입니다. 업허가와 마찬가지로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하려는 경우 체외진단의료기법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품목을 신청하면 되고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은 기존 의료기기법과 동일합니다. 기존 의료기기법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체외진단의료기법에 따라 품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시스템으로 품목별 허가증, 인증서, 신고증명서를 자동 생성하였으니 품목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업허가증 재발급과 동일하며 업허가증 또는 품목허가증은 각 건별로 개별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변경허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안전성,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식약처장이나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그 외의 변경사항은 변경 보고하시면 됩니다. 변경 허가에 해당하는 중요 사항으로는 업허가의 경우
제조소 소재지 변경 또는 추가, 대표자, 품질 책임자 변경이 있으며 품목 허가의 경우 해당 품목 제조소 소재지 변경 또는 추가, 체외진단 의료기의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성능, 사용 목적 및 사용 방법에 관한 변경으로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변경사항은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보고 해주시면 되고 변경된 사항에 대한 기록은 작성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품목 분류 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품목은 기존 시약에서 대조 보정물질, 기구기계 장치, 소프트웨어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검사 및 제품 유형별로 8개 대분류와 49개 중분류, 225개 소분류로 구분하였습니다. 하단표는 대분류와 중분류 목록입니다. 기존과 변경된 품목분류 비교표는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민원인 안내서 페이지에서 1211번 게시물 체외진단 의료기기 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 안내서의 엑셀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한벌 구성과 복합 조합 품목으로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벌 구성은 2가지 이상의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하나의 포장 단위로 구성된 품목이며 복합 조합은 의약품,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와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품목을 의미합니다. 복합 조합하려는 품목 중 주 기능이 체외진단 의료기기인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이미 허가 인증 신고된 의료기기만 체외진단 의료기기와 함께 허가가 가능하며 주 기능이 의료기기인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 인증 신고 사항에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외진단 허가를 별도로 받진 않지만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제5조 1항에 따라 체외 품목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 기준 GMP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존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서의 효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30일까지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품목에 한하여 종전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품목 허가 인증 신청이 첨부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GMP 경과조치 사항입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후 2년 이내, 즉 2022년 4월 30일까지는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1등급을 제외한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GMP 적합인정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경과조치 기간 내에 심사 신청한 사항까지 인정할 계획입니다. GMP 품목궁의 경우 체외진단 의료기기 품목 분류 체계를 반영하여 검사 및 제품 유형별 8개 품목군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 심사 때에는 변경된 품목군별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임상적 성능시험 관련 사항입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적 성능시험은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해 검체를 분석하여 임상적, 생리적, 병리학적 상태와 관련된 결과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하려면 식약처장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에 설치된 임상적 성능시험 심사위원회의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식약처장으로부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임상적 성능시험의 경우 체외진단의료기법 시행 전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약처장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시험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새롭게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분은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 내 심사위원회로 성능시험 계획서 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관과 달리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은 기존 의료기관 외에도 혈액원, 검체 분석기관 등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있으며, 시험시설, 검체 보관시설 등 시설을 갖추고 시험 수행 책임자, 체외진단 의료기기 관리자, 전문 인력 등을 구성하며 IRB 및 임상적 성능시험 사무기구 등 기구를 갖춘 기관을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규 지정이 필요하며, 기존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상적 성능시험에 참여하는 시험 책임자, 시험 담당자 및 시험 관련자 등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가 대상이며 21년부터 연간 8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전문 지식에 관한 사항, 임상적 성능시험 대상자 보호 등에 필요한 윤리적 소양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임상적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교육 내용 구분 없이 총 이수 시간이 8시간입니다.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우리 처에서는 21년 1월 1일부터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게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탁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임상검사실 인증 관련입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외진단 검사 인증은 임상검사실 내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자체 설계 구성한 체외진단 검사 체계를 갖추고, 체외진단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해당 임상검사실의 품질관리 체계, 전문 인력의 숙련도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성능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인증받은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해당 임상검사실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품목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체외진단 검사 인증 대상으로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검사와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및 단백질 등에 대한 체외진단 검사 중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가 있으며, 기존 임상검사실 품질관리체계 적합 인정을 받은 기관은 체외진단의료기법에 따른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상적 성능시험 기간과 동일하게 1년 이내에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신청을 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표시기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기 등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기존 의료기법 제20조 제6호인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여야 하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사용 목적, 체외진단 의료기기 표시, 보관 또는 저장 방법을 추가로 기재해야 하니 의료기기 표시 기재사항과 다른 점에 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사용 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정도 관리가 필요한 사항, 정도 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기법 제19조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외진단의료기법 시행일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체외진단의료기법에 따른 표시기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의료기법에 따라 기재사항이 적혀있는 용기, 포장, 첨부문서는 법 시행 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표준코드 관련 사항은 의료기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외진단의료기법에 따른 정책 설명을 마치고 잠시 후에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